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시장 한 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좋아졌죠.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형편이 좋아졌는데, 그러나 뭔가 모르게 코스피는 움직임이 아직도 뭔가 동력 경화 현상이 조금은 보인다. 오늘 수급상으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뭔가 좀 2% 부족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또 시간이 남으면 2차 전지와 반도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 시장이 비싼지 싼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냉철하게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코스피 추가 상승하려면 여기 넘어가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종가상으로 넘겨놨는데요, 동시효과에 넘어간 거기 때문에 별 크게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2차 전지 이야기 좀 하고요. 그리고 이런 순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코스피 신호부터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요, 지금 이 채널 상단을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나스닥인데. 굉장히 강력한 지점인데, 여기 돌파해버렸어요. 어저께 사실 CPI가 그렇게 아주 베리 굿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예상치보다도 0.1 정도 낮게 나왔는데, 이건 뭐 난리가 났어요. 2.15% 정도 급등을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여기를 돌파하면, 제가 그랬죠, 나스닥은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 좋아요. 지금 뭐 선물도 좋고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죠. 코스피가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수급 상황 잠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코스피 수급 상황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이 5,500억 샀고, 기관이 1조를 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이 1,500억, 1,300억을 샀는데요. 130억을 샀는데, 코스닥적인 문제예요. 코스닥은, 이건 뭐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1,500억은 여기 전부 코스닥 비차익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쇼커버링 들어왔다. 2차 전지 쪽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수량이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금액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요. 보니까. 그래서 요쪽은 아무리 봐도 제가 봐서는, 요 비차익 쪽에 쇼커버링 들어온 게 맞다. 코스닥. 여기 한 1,500억 들어왔으니까 10억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보시면은, 요쪽도 지금 비차익 쪽으로 코스피도 제법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한 3천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3천억 샀다면 여기도 아마 쇼크버린 물량이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고, 사람은 한 2,500억 정도 산 겁니다. 여긴 전부 다 산 거고요.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패시브, 그러니까 펀드를 운영할 때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하죠. 패시브 펀드와 그 다음에 액티브 펀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이 액티브 펀드는 뭐랄까, 그 트레이더들이 실제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고요. 패시브 펀드는 종합주가지수나 나스닥, 미국 시장이 연동이 돼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물량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지금 올라갔으니까, 위로 올라갔으니까 패시브 펀드 쪽에 물량이 움직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해됩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기계가 사든 사람이 사든 간에 상관은 맞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그런 대로 나쁘지는 않은, 뭔가 조금 풀리는 듯한 흐름이 코스피 쪽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니죠. 전혀 안 올시다. 그죠? 뭔가 좀 콱 맥힌 느낌이다. 수급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결론적으로 지금 제목을 제가 딱 뽑아놓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 그림을 언제 그려놨냐면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0일 전부터 이걸 그려놓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처음으로 반등을 칠 때부터 이걸 그려놓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고점과 저점의 중간 지점이에요. 2483포인트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86으로 넘어갔죠. 저거 동시효과에 넘겨버렸거든요. 의미 없어요. 저 정도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통과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간질간질한 얘기고요. 내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오늘 시장이 2483포인트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한 5포인트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여기 서 있었어요. 이거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이 자리까지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반등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2483을 완전히 통과를 해버리면요, 지금부터는 이 추세 전환입니다. 상승으로의 전환이다. 그 기준이 어디냐면 2483이에요. 그 때문에 저 2483에서 오늘 시장이 하루 종일 고민을 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여기를 완벽하게 넘어타야 된다. 이렇게 동시효과에 저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한 10포인트, 20포인트 차이로 빵 넘어가면은 코스피도 새로운 상승 흐름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꼭 기억을 해 놓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세가 반등해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제가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뭐 2483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장을 대하는 건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인디케이터가 있으니까는 매수 신호 속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 저항에 걸린 거죠, 제가. 그러니까 저 저항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중을 조절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 기준을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오늘 코스피가 2483에서 꼼짝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타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일 결과를 봐야 됩니다. 여기를 완전히 돌파하는 흐름을 확인하고 가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돌파되면은 이거 추세 바뀌는구나. 일단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쫙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다 사족이고. 그래서 코스피 맥점이 2483. 여기다 2483 적어놓은 지 오래됐어요. 왜 여기서 지금 얘가 오늘 하루 종일 눈치 보고 있었는지 이걸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스닥, 코스피 신호 매수 신호예요. 코스피인데 이거 잘못 적었네. 그죠? 피. 코스피 매수 신호 중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은 채널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모드다. 전고점 가는 모드죠. 이 얘기 미리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코스피만 뒤쳐져 있는지, 스타트가 늦게 끊기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거 한번 보면서 가보죠. 자, 코스피의 PR입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나요? 좀 켜볼까? 코스피 PR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나요? 그런데 18.29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10배 수준에서 놀거든요. 근데 이거 또 PR 얘기하면요, 야, 나스닥은 22배 평균 적용받는데 왜 코스피는 10배 적용받아야 돼? 네가 통일을 시켜. 응? 저 김정은을 없애고 통일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도 적당한 그런 밸류에이션 부여받겠죠. 적정 PR이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매도 금지시켜버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어긋나는 그런 조치를 하면은 이게 10배를 줄까요? 주고 싶어도 안 주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그 질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게 합법이고 불법이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죠. 더구 제가 불법 공매도 이런 거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 그런 거를 제가 허용을 하라는 얘기가 그건 엄벌에 쳐야 됩니다. 좀 벌금도 엄청 매겨 한 100배 매기면 되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징벌적 아주 그냥 과징금을 매겨버려야 돼. 그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평하게 해달라는 거 공평하게 해주면 되잖아. 공평하게 왜 안 해주느냐고. 그런데 다 좋은데 무슨 유동성 공급자의 뭔 공매도 그건 공매도가 아니거든요. 그걸 막아버리면요 파생시장이 스톱이 돼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참 답답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말이 길어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좀 적당히 나가야 되는데 뭘 알고서 나가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현물 시장이 클 것 같아요? 파생 시장이 클 것 같아요? 파생이 훨씬 더 커요. 그 시장을 올스톱 시켜버리겠다고? 그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거기 지금 그 들어오는 물량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유동성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 물량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클리어 시키면 될 거 아니야. 증권사 애들이 해주면 되는데. 지금 안 해주고 자꾸 날짜만 연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자꾸, 그러니까 지금 자금의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 나중에 증권사 애들 저 대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아니,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거야.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냥 이렇게 자꾸 버티면요. 장중에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장중에 저기 안 보여주잖아. 외국인 건 그래도 뭐 통계 보여주잖아요. 외국인이 샀네 파느니. 장중에 보여줘. 뭐 개인 거에 와서 오픈돼 있으니까 지거 빼고 난 다음에 전부 개인 거죠. 근데 이 기관들 거는 장중 매매를 안 보여줘. 몇십 년째. 통계를 못 낸대요. 통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통계를 못 내. 내가 가면은 3일 만에 작업하면 통계 낼 수 있어. 보여주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 패를 보여주고 그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장고도 며칠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클리어하게 하면은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런 자꾸 있잖아요. 요만한 거. 이게 고스톱 치는데 남의 패는 보고 치고 지 패는 안 보여주는 거야. 네. 근데 저 바보들은 그렇게 하고도 돈을 못 따요. 외국인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맨날 뒤통수 터져. 얼마 전에도 기관들이 1조 2천억, 1조 5천억 샀다가 손절 쳤어요. 2조 7천억 원치. 물론 그건 뭐 지수에 따라서 움직인 패시브 펀드에 따라서 자금이 유입됐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길어지네. 자, 코스피 PR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PR을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18.29배로 돼 있죠? 코스피 보통 PR 얼마 적용받는지 아십니까? 10배. 그러면 8.29배가 튀겨진 거죠. 비싼 거잖아요. 인정하세요. 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8.29배가 튀겨졌어요. 그러니까 10배가 저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은 거예요. 튀겨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에코프로비엠, 에코브라더스 얘네들은 뭐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5배 정도 튀겨졌고 포스코 퓨처엠은 한 7배, 8배 튀겨놨을 거예요. 8년치, 5년치 뭐 이렇게 미리 향후에 벌 돈에 대해 가지고 미리 주가에다 선반영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코스피는 얼마예요? 18배죠. 보통 10배 정도 PR을 적용받는데 굉장히 비싼 거죠. 그죠? 그런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선행 PR을 보면요. 코스피 200이 10배밖에 안 돼요. 10배가 이제 똔똔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똔똔이네요. 선행 PR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12개월 보통 우리가 주가를 요 선행 PR은 앞으로 향후 12개월 포워드 12개월 후에 실적 상황을 보고 예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년 후에 실적 상황을 대비를 시켜보면은 이게 똔똔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비싸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데이터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근거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지금 비싸요. 앞으로 1년 후에 거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서 절대 비싸지 않다.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기 잘 들어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 지금 2025년도 말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주가가 2025년도 말 주가를 이미 선반영 시켜놨어요. 2년치를 잡아 당겨서 미리 반영시켜 놨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원래 다 갔으니까 24년이라고 그러면은 25년도 말 것까지 당겨서 선반영 시켜 놨다니까. 하이닉스 똑같아요. 똑같이 선반영 시켜 놨어요. 두 종목이. 그럼 얘네들이 차지하는 시장의 프로포션이, 그러니까 이 전체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냐면 거의 3분의 1 조금 넘어갑니다.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럼 3분의 1이 이미 튀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2년치를 땡겨다 이미 갖다 넣어놨잖아요. 넣어놨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1년 후에 코스피의 PR이 10배 수준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선행피해라는 건 향후의 예측치인데 이미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년치를 미리 땡겨서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떻게 10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00% 신뢰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속칭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반도체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내다 파는 거는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면 파는 거고요. 싸면은 사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야, 니네 사지 마 해도 와서 사요. 비싸잖아요. 1년 후에 좋아진다 했는데 그 얘기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리 땡겨다가 갖다가 반영을 시켜놨는데 2년치를 2025년도 12월 달에 볼 거를 미리 선반영 시켜놨다니까 지금. 그걸 반영을 안 시키면 삼성전자가 얼마 해야 되냐면 약 한 5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이닉스는 7만 원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얘기 또 계속 한번 이어가 볼게요. 야, HBM의 성장성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 생각이 HBM. 역시 HBM 시장의 전망치. 데이터. 우리 데이터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피셜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제가 말이 좀 어눌해서 그렇지, 조리가 없고 말하는 게 그렇지. 머릿속에 든 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을 굉장히 또 지자랑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2025년도까지 HBM 시장 전망치입니다. 이거 크게 안 벗어나요? 제가 다른 데 것도 요게 이베스트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뽑아내는데, HBM 좋습니다. 떠들기만 떠들었지, HBM을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 수가 있는지 그 예상치가 나와야지만 적정 주가를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아요 하지 말고요. 도대체 HBM을 가지고 2024년도 5년도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 가 시장의 성장성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멀티플을 좀 더 받아서, 그 프리미엄을 받아서 멀티플 적용을 해가지고 주가가 2년치를 미리 땡겨서 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 실적이 나와야 돼. 나오는데 이건 실적 뽑아놓지도 않았어요.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여요. 여기 2025년이면 여기입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얘들 안 되는 거고
2025년이 여기에요. 여기면 얼마야? 요게 100만 달러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불이죠. 10억 불이면 1조 3천억이에요. 시장 규모가, 이게 매출액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저 마켓쉐어가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 50%, 삼성전자 50, 하이닉스 40, 삼성전자 4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45, 10이라고 합시다. 그냥. 뭐 어찌됐든 간에. 50을 줘. 그냥. 50을 줘도, 보세요. 이걸 전체를 지금 1조 3천억을 다 받아도 7천억이에요. 한 회사당. 그렇잖아요. 7천억에 이게 HBM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이게 한 30% 정도 됩니다. 30% 되면 7천억에 30%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절반만 하자. 50%라고 합시다. 그래도 3,500원밖에 안 나와요. 맞나요? 제가 세물 잘 못해가지고 암산이 잘 안 되네. 맞죠, 그죠? 예. 1조 3천억에 7천억, 7천억의 절반이면 3,500억. 그죠? 영업이익 기여도가 3,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얼추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램에, 그러니까 HBM 떠들고 있는데 2025년도 말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실제 기여도는 미미하다는 거죠. 결국은 D램 가격이 돌아서 올라와야 된다. 지금 D램 가격이 돌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전 인정해요. 그 데이터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외국계 리포트나 우리 리포트나 다 맞아요. D램이 바닥 치고 돌아 나오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돌아 나오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5만 원 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7만 원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사요, 가서. 그냥 주르륵 살 겁니다. 근데 이미 2025년 12월 달 것까지 미리 땡겨다 갖다 넣어버렸다니까, 주가에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 하고, 그죠? 하이닉스가 13만 원대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비싸잖아요. 저걸 어떻게 쫓아가서 삽니까?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지금 HBM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기대감 가지고. 그래서 또 보고 있는 데가 저기잖아요. 한미반도체인가? 한미반도체 맞죠. 실적 발표했더니 뭐 그냥 탈탈 틀려버렸죠. 근데 오늘 뭐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한미반도체 몇 배 튀겨놓은 줄 아십니까? 뭐 그게 반영이 HBM 뭐 장비 뭐 수주로 돼가지고 컨센서스를 증권사에 해놓은 거 보니까 5배 튀겨놨더구만. 4.5배 튀겨놨대요,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가 멀티플을 4.5배 받고 움직인다?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피?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비싸잖아요. 싼 주식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코스피 PR이 18배, 19배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게 10배가 기준인데.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수대. 2486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국 시장이 마치 무슨 뭐 디스카운트,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요, 기업이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 공매도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싸면요, 야, 외국인들 니들 다 사지마 고사를 지내도 와서 사요.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비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제 회복이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거 맞죠. 왜? 반도체 경기부터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죠?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것조차도 미리 선반영시켜서 다 반영을 시켜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싼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반도체 얘기 여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삼성,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기대감을 가지고 뻥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거품을 가지고 올라가는 애들은 크게 못 올라갑니다. 왜 우리나라 주가가 코스피가 비실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공매도 때문에
모든 게 공매도예요. 응? 주식을 했잖아요. 울면 다 해주는 거야? 울면은? 주식 투자하다 손실 본 것도 전부 다 그냥 국가에서 해달라고 그러지 왜? 응? 그 제도를 빨리 증권사들이 협회에서 빨리 포기하고 빨리 클리어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데이터 뭐 수집하는데 오래 걸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면 일주일 안에 끝날 것 같은데 그걸 뭐하러 그렇게 참 자들도 문제 있어요. 하여튼 그 노코멘트 답답합니다. 2차 전지 얘기할게요. 2차 전지는 뭐 제가 똑같은 말 계속 드렸어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좋은 얘기만 듣고. 내가 뭐 여러분들 위안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있잖아요. 있는 거 그대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HBM의 실체,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의 위치, 실적 대비 주가의 위치. 이건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 계산기 누를 줄 아는 사람은요, 저거 사지 않습니다. 자, 배터리, 전기차 안 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튬 가격 내려가고 있죠. 그죠? 각국에서 중국 애들 나서기 시작하니까 지네 자동차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여기 하나 더 트럼프 강세, 그죠? 충전 인프라 문제. 그 전기도 엄격히 따지면요, 유럽은 전기가 싸질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비싸, 되게 비싸다고. 전기가 비싸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요, 원자력. 원자력 환경 문제 때문에 원자력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사실 원자력이 안전성만 배제가 된다고 그러면, 좀 위험성만 배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최고의 그러니까 전기 생산 수단인데, 방법인데. 하여튼 그거 지금 많이 없어졌죠. 뭐 거의 없애다시피 해버렸으니까 전기요금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결국은 싸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풍력, 그 다음에 또 뭐야? 태양광. 이걸로 전기 생산 안 하면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화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화력 발전의 원료가 뭐예요? 기름 떼는 거야. 석탄 떼는 거야. 화석연료.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거든. 석탄 떼든지 기름 떼든지. 그럼 그 굴뚝에서 나오는 건 오염 아니에요? 맞잖아. 뭐 배기가스는 오염이야.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 환경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가장 완벽한 그런 그 전기를 생산하는 게 이제 그 물을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그거로 생산한 그게 무슨 방식인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지금의 그 화석연료를 가지고 생산하고 또 뭐 기름을 가지고 생산하는 이런 방식은 환경하고 거리가 멀죠. 그렇죠? 그렇게 따졌을 때, 뭐 전기차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성장성이 크게 저하된다 아직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아직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저희 이제 그 알보메라는 회사가 어저께 한 10% 정도 올랐어요. 주가가 세계 최대의 그 리튬 생산 채굴 그다음에 생산업체예요. 그 주가가 한 10% 올랐으니까 그냥 바닥 나왔다 그랬잖아요.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어저께 오르고 오늘 힘을 전혀 못 썼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알보말에 대한 그 미국 회사들의 그 컨센서스, 미국 그 전문가들의 알보말의 주가가 언제부터 회복이 되느냐. 그게 이제 리튬 가격 회복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되느냐 하면 내년 4분기.
2024년도 10월 달 정도는 돼야지 본격적으로 이게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주가가 회복되면은 좀 더 우리나라 시간 일찍 움직일 거야. 한 석 달 내지 6달 정도. 그러면은 2차 전지의 본격 움직임은 내년도 한 4월 달 정도는 돼야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의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근시한 쪽으로 보시지 마시고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좀 길게 긴 오버로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좀 싼 주식이 없나, 이게 많이, 이게 뒤져보거든요. 뒤져보는데, 코스피 200 딱지 달고 있는 애들 중에 싼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코스피 PR이 18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괜히 근데 그 펌핑하는 소리, 그 소리죠. 뭐, 반도체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 반도체 업황이 돌고 있기 때문에 좋아져요. 근데 반도체 돌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2025년도 4분기까지 다 땡겨다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PR이 18배, 19배 정도 되는데 저게 과연 내년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10배가 될 수 있을까? 에 돼가지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거 해소해야 됩니다. 지금 설명을 해야죠. 그냥 무조건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반도체가 돌고 있어요. 삼성전자 경기 회복되고 있어요. 맞아요. 회복이 되고 있으면 주가가 삼성전자 5만 원, 4만 원 하고 있어야 되고 하이닉스 7만 원 하고 있으면 나도 산다니까 가서. 그렇게 돼 있으면 코스피 PR이 밑으로 확 내려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손반영 때려가지고 확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저걸 어떻게 제가 봐서는 10배까지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기별로 가면서 확인 작업을 좀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